민생회복지원금 준다 하면서 대체 언제 주는 거야? 답답하시고 기다리셨죠? 전 국민 다 준다는데 정말로 다 주는 건지,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가장 최신 소식으로 오늘 딱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오래된 빚으로 힘든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 위해 정부에서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하는데요.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가족도 해당되나? 이런 고민 오늘 싹 정리해 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시니어들이 우대받는 세상 시니어우대TV의 시우쌤입니다. 요즘 정부가 추경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 많이들 들어보셨죠? 전국민 대상으로 25만 원을 지급한다는 얘기는 이미 예전부터 나왔는데요. 그런데 방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다 똑같이 받는 게 아니고요.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계층별로 차등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지적 때문인데요. 중요한 건 올해 세수 부족으로 재정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크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우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따라서 보편적 지급 대신 차등 지급이 대안으로 올라왔어요. 지급 방식은 두 차례로 나눠서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요. 기본으로 모든 국민에게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정에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선별적으로 지급한다고 해요. 추후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데요.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첨부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번에 취약계층뿐 아니라 지방 인구 소멸 지역 주민에게는 더 두터운 추가 지원이 반영됩니다. 비수도권 주민들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지역화폐 할인율도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이 더 높게 책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혹시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이번 지원금 받고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탈락하지 않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번 지급은 소비 촉진을 위한 일시적인 지원금이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편하게 장 보시는 데 쓰시면 되세요. 원래 차등 지급이 된다면 선별하기 위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보통인데요. 이재명 정부는 빠른 소비 진작을 위해 기본 금액을 신속히 먼저 주자는 데 힘을 싣고 있어요. 빠듯한 세수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취약계층의 지원 효과를 높이려면 차등 지급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 건데요. 그럼 현금으로 바로 주는 것이냐? 아니요. 민생회복지원금은 사용기한이 있는 지역화폐, 선불카드, 카드포인트 등 이런 형태의 소비 쿠폰으로 지급되고요.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주로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다만 민주당은 보편 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최종적인 당정 협의 과정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아주 조금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득 상위 10% 고소득자의 지급 방안이 최종안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아예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럼 대체 소득 상위 10%의 직장인 소득이 얼마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2025년 기준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전체 직장 가입자 수가 약 1,800만 명이고 이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인원은 약 180만 명입니다. 이들의 월 보수는 약 900만 원 이상이라고 해요. 이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는 약 63만 원 이상이고요. 딱 들어도 이들은 15만 원 안 받아도 사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실 것 같죠. 어떻게 보면 이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건 맞는데요. 그런데 지원금의 의미가 어려운 형편의 분들을 도와주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 크잖아요. 그러니 소득 상위 10%에게 15만 원의 지원금을 주는 것은 나라빚을 생각했을 때 고려해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6월 19일 목요일에 민생회복지원금 등이 포함된 20조 원 안팎의 2차 추경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해요.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7월부터 늦더라도 8월에서 9월 사이에는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즘 빚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 많으시죠. 카드값, 대출 이자에 목이 조이는 느낌까지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정부에서 드디어 빚에 허덕이는 서민들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새 정부에서 배드뱅크라는 걸 만들어서 빚 때문에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은행이나 카드회사에서 이 돈은 이제 받기 어렵겠다고 포기한 빚들이 있잖아요. 정부가 그런 빚을 대신 사들여서 일부는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받을 권리를 정부가 사서 빚진 분들한테 이젠 안 갚아도 됩니다 라고 해주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약속했던 내용인데요. 국가가 손해를 보더라도 코로나 때 고생한 서민들을 도와야 한다고 하셨어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일어서야 우리나라 경제도 살아난다고 얘기했는데요. 9월이면 50조 원에 달하는 코로나 대출의 만기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말로만 하던 걸 실제로 시행하려고 금융위원회에서 전에 없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달 초에 개인 채무자 보호 감독 규정이라는 걸 바꾸겠다고 발표했고요. 앞으로는 시민단체 같은 비영리 단체도 은행의 부실 채권을 사들일 수 있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때 만들었던 주빌리 은행처럼 시민들이 모인 단체가 못 받을 빚을 사서 없애버리는 것도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건 금융위원회가 지금 코로나 때 받은 대출 중에서 오랫동안 못 갚고 있는 소액 빚이 전국에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배드뱅크를 만들기 전에 도움이 필요한 빚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겠다는 거죠. 그럼 돈은 어디서 나느냐? 이런 좋은 일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정부에서는 추가 경정 예산, 쉽게 말해서 나라에서 쓸 돈을 더 편성하고 은행들이 돈을 모아서 내는 방식으로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운영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밑에 전담부서를 새로 만들거나 이미 있는 새출발기금에서 부실 채권을 사들이는 규모를 늘리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어요. 정부가 이런 제도를 서둘러 만드는 이유를 보면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 상황부터 보면요.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9%까지 올라갔어요.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10명 중 거의 1명이 빚을 제때 못 갚고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이 받은 대출의 연체율은 13.65%나 됩니다. 전 분기보다 0.8%포인트나 더 올라갔어요. 일반 가정에서 받은 대출 연체율도 4.72%로 0.2%포인트 가까이 늘었고요. 보험회사 상황도 심각합니다. 언뜻 보면 연체율이 0.05%포인트만 올라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문제는 따로 있어요. 부실 채권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1분기 부실 채권 비율이 0.91%로 전분기보다 0.27%포인트나 뛰었습니다. 카드회사는 어떨까요? 전업 카드회사 8곳의 평균 연체율이 2%에 거의 다 왔다고 합니다. 전분기보다 0.1%포인트 이상 높아진 건데요. 대환 포함해서 한 달 이상 못 갚은 분들 비율이 이 정도라는 뜻이에요. 보통 카드 업계에서 연체율 2%를 위험 신호라고 보는데 벌써 이 수준에 다 와버렸고 일부 카드 회사는 이미 2%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용 망가질까봐 허리띠 졸라매며 성실히 빚 갚아온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냐며 억울해 하실 수 있어요. 이걸 전문가들은 도덕적 해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서 어차피 나중에 정부가 탕감해 줄 테니까 안 갚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새 정부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인 거죠. 똑같이 힘든 상황에서도 신용 지키려고 애쓴 분들이 바보가 된 기분이 들면 앞으로 누가 성실하게 빚을 갚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채를 덜어주는 게 정말로 그 사람들의 신용을 회복시키고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서 사회 전체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또 하나 문제가 또 있는데요. KDI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의 개인 워크아웃 성공 비율이 직장 다니는 분들의 60%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해요. 즉 빚을 덜어줘도 다시 제대로 일어서기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모든 빚이 다 없어지는 건 절대 아니고요. 주로 소액이면서 오랫동안 연체된 채권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 어쩔 수 없이 받은 대출 중에서 갚기 어려워진 분들,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이 우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지 않았고요. 얼마 이하가 소액인지, 얼마나 오래 연체돼야 하는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는 앞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자세한 대상 조건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요. 빚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은 몇 가지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첫째, 본인의 채무 상황을 정확히 정리해 두세요. 언제부터 연체됐는지, 원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어느 금융기관 빚인지, 코로나 관련 대출인지 등등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련 서류들을 잘 보관해 두세요. 나중에 신청할 때 필요할 수 있거든요.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제도가 나와도 평소에 성실히 갚는 습관을 버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결국 개인 신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넷째, 정부 발표를 계속 주의 깊게 지켜보시고 본인이 해당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앞으로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대로 시니어우대TV에서 바로 알려드릴게요. 어려운 시기지만 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희망을 갖고 버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응원 댓글 한마디가 저에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